예, 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안약 박사 디스코한의원 명주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분들이 허리 디스크나 어,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등에 잘 걸릴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 요즘은 이제 몸을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디스크에 걸리지만 내원하시는 분의 많은 분들은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음, 그 이유는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많이 써서 닳기는 하지만 그만큼 근육도 좋습니다. 반면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도 약하고 특히 이제 디스크는 움직여야 디스크가 퇴행이 안 되는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빨리 퇴행성이 시작되면서 스스로 망가져서 디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주부, 어, 육체 노동을 하신 분들은 근육이라도 좋은데 집안일이라는 건 근육 생기는 거랑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 이제 주부분들은요, 가정 가사 노동들은 예, 허리를 숙이는 동작 자체가 디스크를 뒤로 튀어나오게 하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가사 노동은 근육 생기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근육은 별로 생기지 않고요. 힘은 들지만 노화도 빨라지고 디스크도 더 쉽게 튀어나온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책상에서 일하는 분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육체적인 일을 하는 분들보다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앉아서 하는 직업군이 한 70%라고 해요. 예. 물론 육체적인 일을 뭐 하면 음, 가만히 있는 분들보다 다칠 확률도 높고 손상될 확률도 높지만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앉아서 하시는 분, 가정주부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안 있고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도 참 병이 많아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잘 걸리냐? 예, 자세가 좋지 않은 분들이겠죠. 요즘 학생들 점점점 이제 디스크 생기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 때 뛰어놀 시간 없이 학원만 전전하면서 살다가 어른이 되니까 뼈나 근육 자체가 튼튼하고 강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다들 뼈나 근육들이 다 약해요. 키는 크지만 체력적으로는 근력적으로 다 약합니다. 게다가 졸업 후에도 계속 앉아서 일을 하고 꾸부정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 나쁜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도 쉽게 오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예, 옛날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뭐 훨씬 비율이 높았으면 요즘 목 디스크 환자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하다가 또 집에 가면 스마트폰 하다가 그래서 목이 이렇게 꾸부정해집니다. 등도 꾸부정해지고요.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되거든요. 5kg짜리 무게가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이 목을 지탱해주는 어깨, 목 근육, 등 근육, 날개뼈 근육들이 견딜 수 없어요. 5kg짜리 들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5kg를 내가 이렇게 딱, 음? 이렇게 몸 가까이 딱 세워서 들면 나은데,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들면 훨씬 팔이 힘들겠죠. 내 머리가 딱 바른 자세로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구부정하게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목 근육, 어깨 근육, 등 근육, 허리 근육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그나마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있었는데 요즘 집에 가도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니까 나을 환경이 참 안 됩니다. 뭐 바른 자세, 요건 여담인데요. 디스크 환자분들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도 피곤한 자세입니다. 요새 뭐 이렇게
의자 앉는 거 보조하는 그런 커브 체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바른 자세를 도와주는 거는 나쁜 자세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 역시 우리 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리에 많은 부담이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바른 자세로 일어나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등을 차라리 등받이에 대고 편안한 자세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허리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편안한 자세라고 해서 엉덩이를 앞으로 쭉 지금 여기 오른쪽 분처럼 이렇게 쭉 해서 앉는 건 편안해 보이지만 허리는 구부러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쉽게 튀어나온 자세가 되고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등받이에 등을 닿지 않고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등받이에 대되 너무 똑바로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똑바로 서 있으셔도 안 좋고요. 약간 비스듬히 등받이에 체중이 분산되도록 앉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컴퓨터나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통증이 올 수밖에 없고 피로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른 자세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초라도 몸을 좀 흔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디스크라는 거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세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바르게 앉아 있을 경우에는 요 정도 100 정도의 어떤 부하가 걸린다면 꾸부정한 자세에서는 120, 뭔가 물건을 숙여서 들 때는 340,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서 있을 때는 80. 여기서 보시면 똑바로 서 있는 게 80이고 앉아 있는 게 100입니다. 허리 부담은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이 심한 환자분들이 아닌 이상은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나니까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셔도 되고 순간순간 수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낫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집에 가시면 등받이에 편안하게 목과 머리를 이렇게 대고 허리도 바짝 대고 허리 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허리 뒤에 쿠션 같은 거 대고 TV를 보시는 게 낫죠. 스마트폰은 조금 들고 보시는 게 낫겠고요. 예, 등과 이 뒤쪽 근육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저는 항상 디스크 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바른 자세보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는 바른 자세보다 편안한 자세로 있도록 합니다. 집에서까지 바른 자세로 꼿꼿하게 서 계시면 근육이 피곤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자, 타이어. 탱탱한 타이어 있죠? 이렇게 낡은 타이어가 있습니다. 왜 낡게 될까요? 우리가 막 써서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드셔도 이렇게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너무 사시는 게 빡빡하고 또는 너무나 부지런하신 나머지 몸을 돌볼 틈이 없으셔서 다 몸이 굳고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척추를 가진 분이 있는 반면에 많이 닳게 되어 일상생활도 힘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철이 아닙니다. 계속 쓰다 보면 닳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아껴 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쓸고 닦고 집안일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이러신 분들 빨리 닳아서 훨씬 아파요. 그리고 집안일하고 쓸고 닦고 애들 챙기느라고 운동도 못하고 근육도 키우지 못하면 더 쉽게 아프고 노년을 힘겹게 사셔야 됩니다. 집안 청소 일주일에 7번 할 거를 3번만 하면서 나머지 3번 할 시간에 운동하고 근육을 유지해 주시면 노후가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볼 시간을 줄여서
운동을 하신다면 역시나 건강한 중년을 맞이할 수 있고요. 저도 40대 중반에 이제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 자체가 여기저기 신호들을 보내고요. 음, 또 반면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근육이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노년에 중년 이후에 폐경기 이후에 어깨며 무릎이며 관절이며 다 아파서 뒤늦게 후회해도 그때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키워지지 않습니다. 젊어서 40 최소 제 생각에는 40대라도 40대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50대부터 7, 80대까지 건강하신데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계속 운동을 안 하시면 50대, 60대 지나서 정말 힘겹게 지내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운동이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계단 오르기, 내려가는 거는 안 좋으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시고요. 뭐 그거 외에 뭐 본인 내가 좋아하는 운동들, 골프 같은 건 사실 운동이라기보다는 부담이 좀 되고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 홈 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등등 건강할 때 하실 수 있는 운동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 예. 자, 이렇게 아마존 강에 이렇게 밀림들과 이렇게 사막화된 땅을 보면 결국에는 물이 없어서겠죠. 이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살결이 좋은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영양을 받지 못해서 말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디스크도 영양을 잘 받아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탱글탱글한 디스크가 있는 반면에 영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딱딱해지고 빡빡해지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MRI상 이렇게 건강한 디스크를 가지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얇아지고 망가지고 말라버린 디스크를 갖고 싶지는 않겠죠? 예, 이제 디스크라는 거는 심장에서 혈관을 보내면 장기 구석구석 피가 가듯이 앞서 얘기했듯이 디스크도 혈관이 주변에 있어서 피가 들어갑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 디스크라는 혈관이 탁 빨대꽃이 꽂혀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모세혈관에서 빨아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혈관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디스크로 영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식은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몸을 움직여서 그 모세혈관에서 피가 펌프질 하듯이 쏙쏙쏙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주 체조하고 자주 움직일수록 디스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관절들은 건강을 찾고 노화도 예방이 됩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얘는 점점점 노화가 많이 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척추는 바른 자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체조를 하냐입니다. 여러 가지. 자, 이게 외부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뭐 많이 앉아서 있어도 디스크가 잘 걸리고 집안일 위주로 너무 많이 해도 디스크가 걸리고요. 물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도 디스크가 걸리고 근육이 없어도 디스크가 걸리고 영양분을 많이 못 주고 체조를 잘 하지 않아도 디스크가 걸립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요인도 있겠죠. 디스크 체질. 이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